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NS학원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 강남 일반고 내신 경향,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마이크는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리시면 1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뭐 지난번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 뜨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어서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1학년이시죠? 중학교 1학년. 네. 뭐 시작 전에 뭐 간단하게 뭐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혹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오늘 설명에서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어제는 제가 외고 관련 설명을 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외고 쪽이 굉장히 논쟁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학습 방법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셨는데 오늘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고민이 어떤 게 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작년도 1학년하고 올해 1학년이 좀 다른 부분은 고교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고교 선호도에 있어서 일반고가 좀 압도적이고 특히 그 중에서 휘문고 쪽, 휘문고 이제 광역 지역 자사고긴 하지만 휘문고 쪽에 대한 지명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고 대신에 이 하나고라든가 민사고나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진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강남 일반고 영어 내신 이렇게 나오셨는데 강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강남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좀 의대 입결이라든가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쪽을 택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말하기 쓰기 비중을 줄여도 되나요? 네. 말하기 쓰기 비중을 줄인다. 예. 근데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일반고 쪽 가신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저는 이제 중3하고 저는 이제 고등부 내신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들 어머님들 보게 되면은 아직 이제 초등부에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 초등부 쪽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사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문법을 하셔야 돼요. 우선 뭐 자가 진단하시면은 문법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늦으신 겁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100% 다라기보다는 일단 문법 어느 정도 돼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말하기 쓰기라는 부분에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하기 쓰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잘하셨으면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은 큰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뭐 외고를 간다든가 뭐 전사고 쪽 가는 친구들은 뭐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 특히 외고 중에서도 외고를 가겠다라는 친구들 중에서 국자부 쪽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말하기 하시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실 문법을 좀 시작하시면서 말하기 쓰기 비중 줄이는 건 그때부터 하셨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초등부 어머님들 생각은 뭐냐면 영어를 잘하면 상위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흐름상에서는 영어를 잘한다고 꼭 상위권은 아닙니다. 상위권은 지금 중학교 때부터 잘하는 상위권은 수학을 잘하죠.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영어는 이제 본인이 가려고 하는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커피가 좋다님 질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감은 좀 잡았습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 예. 질문을 좀 많이 받아야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 이제 전반적으로는 요즘은 정시가 확대된다, 뭐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 동네 강남 일반고 쪽 간다고 보시면은 일단 다 정시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예, 수능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휘문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대입 진학률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자, 휘문고등학교는 몇 %가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할까요? 한 2년 전 기준으로 한다면 몇 % 정도가 4년제 대학을 갈까요? 바로. 예. 뭐 현역으로 말씀드린 거, 현역 비율을 몇 % 정도나 될까요? 제가 30%. 비슷하게 나오셨는데 네, 커피 30%, 28%, 20%까지는 아니고 35% 정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제가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하겠는데 35%가 이제 가는 거죠. 35%가
35%가 일단 그 현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뭐 재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그러죠.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죠?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 이상합니다. 그죠? 말이 이상한데 의대를 많이 보내는 대학이 자, 난센스 퀴즈입니다. 자, 요 예, 강대 커피가 좋다님께 그러면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개 4569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기프트콘으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좋다니 강대죠, 강대. 아예 별 말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죠, 강대.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어떻게 된다? 예, 거의 강대로 가서 일단 수능으로 의대를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의대는 아셔야 되겠지만 의대는 뭐 거의 다 수능 체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70% 정도가 75% 정도가 수능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대를 가는 게 이제 그렇게 막 쉽지는 않죠. 예, 거의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 1번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정시 쪽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예, 내시는 준비를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커피가 좋다님이 말하기 비중은 줄여도 되나요? 말아요? 이 부분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할 시간에 뭐죠?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쪽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좀 나은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본인 다니는 학원에서 디베이트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예. 말하기 쓰기 비중 줄여도 되나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외고나 이제 자사고 전사고 조금 다르다고 한 것처럼 고교 선택에 따라서 지금은 영어 학습 전략이 달라진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 네. 자. 우선 그렇게 좀 하고 제가 한 30분까지 하고요. 저희 팀장님이 오셔서 프로그램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학교 1학년들 조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디베이트를 해야 되냐, 말하기를 해야 되냐, 토플 해야 되냐, 탭스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방향성이 고민이 되시고 문과 갈지 이과 갈지 어디 갈지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미교과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미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고 이과를 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미교과나 이런 건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 관성이죠. 관성. 해오던 관성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미 입시에 오셨기 때문에 영어 학습을 하시되 이제 입시를 같이 붙이셔야 됩니다. 즉 입시를 붙인다는 거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1학년들은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제가 작년도 말부터 저희 중학교 1학년 특목 자사고반 해서 지금 제가 데리고 2학년까지 데리고 오고 있는데 저 2학년 애들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도 그 중학교 1학년 애들 제가 몇 년 가르치던 애들 중에 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애들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들 중에 보니까 일단 이 태도가 좋아요. 중학교 1학년들의 상위권인지 아닌지는 영어 실력으로 구분되기보다는 태도인데 나는 어디 갈 거다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으면은 이 태도가 이 학습 자세를 결정하게 되고 이 학습 자세가 바로 어떤 그 영어적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런 거 하고 계시면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좀 이상한 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린 입시적인 부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고교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문제다. 고뇌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내신이 일단 좀 내신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줄어들고 정시가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내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수능은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내신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상위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내신 쪽으로 우선은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예. 근데 내신이 고등 내신과 중등 내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 내신하고 중등 내신의 차이는 중등 내신은 2학년 가셔서 보시면 A가 90 넘는 게 많은 학교는 40%. 적은 학교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은 4%만 1등급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신은 고등학교 내신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시고 롱텀으로 보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작년부터 이제 정시 40% 확대가 되면서 우수 자원들이 어떻게 되죠? 강남권에 남게 되고, 또 지금도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벌써부터 상위권들은 강남 일반고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 일반고 내신 흐름 자체는 점점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외고 전사고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외고 전사고 높은 건 맞지만 어떤 문제 유형에 있어 영작 유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추론도 마찬가지로 특목고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남 일반고를 간다고 해서 이제 뭐 가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만 하는 상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좀 어려운 학교가 경기고라든가 중동고라든가 진선이라든가, 특히 진선 같은 데 경우는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돼 있는 애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가서 내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얼마나 탄탄하게 영어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초등부 때 공부하던 그런 방식이라든가 초등부 쪽 중심의 학원들에서 공부하던 것과는 좀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명확히 입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을 잘 하셔야겠죠. 문과든 이과든. 거기에 일단 중점을 두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문법을 안 하셨던 분들은 좀 굉장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제가 솔직히 보면은,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어머님들이 특히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중에 보면은 자유학교 내신 2학년이니까 문법은 뭐 중2부터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러시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고 그건 얄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도 않아요. 문법은 초등학교 5부터 늦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독해를 못하는 애들 보면 못하는 이유가 문법이 안 돼서 못해요. 왜? 고급 독해를 해야 되니까 미묘한 부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정확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정도되려고 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대치동에서 나온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이 전체가 다 2시간 반으로 바뀌어 학원마다. 예. 굉장히 영어 라이트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 종합영어 같은 수업이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이 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수업 수준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점점 영어가 이제 강남권 내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가셔야 되고요. 원칙대로 가셔야 되고, 문법을 잘 못하면 독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 일부 극소수 레벨을 빼고는, 예,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가장 인기가 있는 강좌가 문법이고, 고등학교 가서도 애들이 약한 부분이 문법입니다. 예. 그래서 문법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들을 보게 되면 미교과는 영어를 영어답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5학년 때 미국 가서 5학년, 6학년 때 미국 가 6학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6학년이 외국 6학년 걸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흐름인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없어지고,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은 이제 뭐 말하기 중심은 이제 강남 일반고 쪽 간다고 하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려운 고교 내신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토플로 한다. 토플 유학을 가신다라거나 외고나 이제 일부 간다면 일부 도움은 되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예. 외고도 요즘 문법이 되게 셉니다. 예. 그 토플 점수 나온다고 뭐 알아봐 주는 데도 없고요. 예. 그냥 토플은 리딩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법이라든가 어휘를 좀 세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토플로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문법하고 내신만 하면 되냐? 이건 아니죠. 중학교 1학년들의 압도적인 최상위권들은 리딩이 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을 좀 완전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역시 상위권들은 수업을 해봐도, 제가 성문종합영어를 작년 11월부터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처음에 그냥 당황하긴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본인들이 보셨던 책이라 그런지 아이들을 굉장히 좀 인커리지먼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독해에서 완전히 좀 차이가 나요. 독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내신만 한다, 이거는 또 좀 문법하고 뭐 내신 관련된
특히 중등 내신 준비만 하는 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 내신은 이런 문법 중심으로 한다 이런 건 의미는 있는데 이게 고등 내신을 대비도 안 되고 특목고를 간다고 할 때 되지도 않고 강남 일반고 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상위권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어제 그 설명회 때 그 외고를 가거나 좀 상위권 IB를 좀 하라고 얘기해서 그 저희 학원에 IB 반이 있는데 문학, 철학, 뭐 역사 이런 걸 좀 많이 읽으면서 문법을 같이 하는 그런 반을 좀 많이 좀 권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쪽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런 데 다니시면은 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아닙니다. 예. 문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하는 습관을 좀 많이 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신을 잘할 수 있느냐. 당장 내신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고등부 내신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닦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것이 중2 때는 어떻게 중3이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고등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로드맵을 짠 상태로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까지 얘기한다면은 일단 EBS 반영률이 떨어지면 수능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작년도 1등급은 12%가 나왔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게 좀 나온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렵게 나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좀 정보를 얻은 게 있는데 일단 그 미교과하고 원어민식 중심은 사실 좀 별 의미는 없어요. 다만 중1까지는 만약에 IB 같은 거라든가 원서 강독을 하면서 문법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공인어학 점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토플 만점 맞는다고 토플 만점 맞는다고 그 뭐 대단하다는 생각을 대학은 안 받습니다. 예, 받질 않습니다. 일체. 예. 네. 혹시 지금 토플이나 탭스 점수를 받는 대학이 어딜까요? 자, 1번 서울대, 2번 연세대, 네, 서울대, 연세대, 3번 고대, 서강대, 예, 성균관대, 이대, 뭐 외대, 뭐 중앙대, 경희대. 자, 어딜까요? 혹시 1, 2, 3, 4, 5, 6, 네, 성균관대, 예, 네. 뭐 한양대 뭐 이렇게 혹시 뭐 학교 이름을 적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맞추신 분들께 또 아메리카노 하나 드릴게요. 어느 대학이 받을까요? 성균관대. 네. 어느 대학부터 받을까요? 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막 계속 막 토플 점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이렇게 보면 네. 어느 대학 네. 두 번째 성공하신 것 같은데. 네, 이화여대부터 받습니다. 이화여대, 이대. 예. 위에서는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네, 서영고에서 일단 받지 않아요. 서영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영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옐리님께도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저희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인어학 점수를 따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거. 그럴 시간에 예, 책을 더 읽으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예. 그리고 어학 점수가 높다고 고등학교 가서 점수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뭐냐면 우수자원들은 강남 일반고로 갑니다. 강남 일반고로 가는 상황이에요. 일반고에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어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공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토플이 좋은 건 어떤 겁니까? 토플이 좋은 건 긴 지문, 배경식 되게 좋은 거죠. 그걸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건 좋은 것이지 무슨 뭐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애가 이래요 저래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탭스를 뭐가 접습니까? 역시 문법. 우리 애가 문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건 현재 탭스밖에 없습니다. 탭스 84점 이상 나오면 극상위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강남 내신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 탭스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토플과 탭스가 균형적으로 시기별로 잡아놓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토플 점수가 몇 점이니까 대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좀 대치동이 이상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예. 전혀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걸 특히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막 디베이트 안 하면은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책 읽는 게 100배 나은 거고 토플 점수가 120 안 나오면 못한다 이런 뭐
그 못해도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 시간에 역시 수학 공부하고 다른 게 100배, 1000배 나은 겁니다. 예. 그래서 관성이라는 부분들, 기존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고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의학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과 상위권, 이과 학교들이 많죠. 예. 거의 다가 휘문 같은 경우도 이과반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동도 문과라고 하지만 이과반이 많고, 여고 중엔 숙명이 이제 좀 이과반이 좀 많은 편이죠. 예. 점점 이제 이과 쏠림 현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문과는 좀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교를 좀 대략적으로 크게 보면은 약간 거칠게 나눈 부분입니다. 예. 나중에 저희 그 교수부장님께서 강남권 이제 내신 설명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예비고일 때 저희가 뭐 고1, 중1, 3 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저희가 특목고 편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편 나눠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상레벨의 학교는 중동, 네, 단대, 경기여고, 네, 중대부 경기, 진선, 네, 이런 학교들이 완전히 예, 압도적이고 외고 전사고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비연계, 즉 뭐죠? 배우지 않은 곳에서 예, 출제가 되고 있다. 예, 안 배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중학교 내신은 대체적으로 배운 데서 내지만 고등부에서 보면은 안 배운 데서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특목고 가래들이 모여 있으니. 특히 그런 학교가 어디? 경기여고. 네, 경기여고는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문과 살다 온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차고 굉장히 큰 학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엔 경향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좀 엄청난 학교인 게 경기여고고, 지금 뭐 진선은 다 아시다. 진선 단대는 특히 단대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가 많이 가죠. 휘문하고 단대는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입시 실적에 있어서 의대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단대나 진선도 보면은 워낙 원래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1등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탄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학년 상위권들을 한다면 굳이 이제 영어 쪽을 좀 많이 투자를 하라고 한 저는 어휘 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작년도 이제 올해 이제 곧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때부터 뭐냐면 특목을 없앤다고 하니까 일반고 조금씩 흐름이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어휘고요. 사실 외고나 전사고의 흐름을 강남 일반고 쫓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외고 전사고 쪽에서 변별을 내는 부분은 뭐냐면 주로 추론과 고급 추론과 어휘인데, 이 어휘가 굉장히 좀 일반 이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취약점을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미교과서를 하신다거나 디베이스를 하신다거나 뭐 토플 점수에 좀 목숨 계신 분들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더 깊이 있는 어휘 쪽을 좀 많이 좀 하시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쪽 학교들은 물론 이제 중상고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보단 그래도 좀 무난하기 때문에 여기 넣습니다. 뭐 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휘문숙명 큰 변형보다는 많은 뭐 양을 주고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특히 문법 비중이 좀 큰 데가 숙명이죠. 예. 그리고 휘문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작 문제도 나오고, 휘문은 약간 CNN 이거 있죠. CNN 리스닝이 좀 어려운 학교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조금 좀 라이트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일단 기본적인 수능은 수능이지만 수능보다 좀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어렵고 탭스 어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 학교들을 염두에 두는 친구들,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 해당하는 다른 친구들은 여름방학부터는 탭스 쪽으로 돌리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탭스 쪽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깊이 있는 독해, 깊이 있는 문법을 위해서는 성문 종합영어 1학년 말 정도에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중학교 1학년들이 종합영어를 잘 합니다. 예. 제가 가르쳐 보니까 똑똑해요, 확실히. 예, 확실히 똑똑하고, 대체적으로 외대부고 쪽을 목표로 하는, 외대부고 휘문고, 외대부고 진선숙명, 이런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오고, 저희 학원 2학년 탭스반을 보더라도 외대부고 쪽 지원하는 친구도 압도적입니다. 이과 쪽. 예. 얘는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예. 그래서 뭐 저희 동네에서 잘한다, 난다, 긴다가 다 저희 탭스반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 외고 쪽하고 이제 전사고 쪽, 특히 외대부고 가는 아이들이 요즘 워낙 좋은데, 이 친구들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올라오는 케이스입니다.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압도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그 외대부고를 가면서 외대부고 단대, 휘문, 진선, 숙명을 같이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게 탭스까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쪽은 이제 수능을 하면 좀 문법이 좀 셉니다. 문법 영작이 좀 센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거칠게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외고 쪽이나 외대부고 상상고 쪽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능 독해를 어휘 독해를 수능 이상으로 높게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별로 간단하게 보면은 경기고, 경기여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셉니다. 그리고 개포고는 서술형이 가장 세요. 서술형이 워낙 센 학교가 개포고입니다. 개포고는 서술형 비중이 거의 40개 정도. 그 다음에 독해 양 개수가 53개 지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포고는 시험지를 만지면 양 두껍습니다. 워낙 어려운 학교고 단대, 네. 압도적인 네, 상. 그다음 숙명은 숙명이 쉽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좀 무난하다는 거 정도지 숙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중동고가 작년에 이제 원래 중동이 문법 같은 게 잘 안 나와 문법이 좀 나오면서 조금 좀 무난해진 편이고요. 중대부고가 중이라고 얘기했지만 때때로 보면은 약간 상으로 갈 수도 있는 학교가 중대부고입니다. 진선에 변함없는 책 봤습니다. 예, 워낙 어렵고요. 진선 단대, 중동, 경기여고 이런 학교들은 가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미 돼 있는 학생들끼리의 싸움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고교 선택을 하실 때 나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진선 단대, 중동, 경교 이쪽 라인을 타면 되지만 좀 영어가 좀 약한데 상위권이라는 친구들은 휘문이라든가 이제 숙명 라인을 타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상고는 하보다는 조금 놀라 중 정도, 예,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간단하게 좀 학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저희 팀장님이 오셔야 돼서 조금 10분 내로 제가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경기고는 조금 전에 제가 최고 난이도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학교는 어려운 게 어휘하고 영작이 특히 어렵습니다. 어휘 영작. 그리고 안 배운 단어 비연계 지문이 출제되는 게 경기여고입니다. 경기여고. 예. 독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선생님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학교고요. 이 학교가 보면은 1등은 컷이 97점, 98점. 네, 굉장한 학교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제 제가 뽑아왔는데 그냥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런 어휘가 좀 많이 나오고 특히 주관식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좀 이따 보겠는데 객관식 우선 보면 네, 유추할 수 있는 거 2개. 그러니까 추론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낱말의 쓰임.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봐야 되는 문제고. 자, 서술형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만을 모두 사용 완성하시오. 한 단어로 완성하시오. 모두 사용 완성하시오. 단어를 본문에 찾아 쓰시오. 단어를 쓰시오. 거의 뭐죠? 단어 중심 학교다. 어휘를 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고교 내시나 문법 얘기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는 문법을 하시면서 일단 문법은 기본 깔리고요. 극상위권들이 이제 그 등급을 가르는 건 어휘로 변별이 된다. 그러니까 어휘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답형에서 여기에 이제 맞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데 문맥에 맞게끔 주어진 철자로 일단은 완성해라. 좀 어렵죠. 요약도 해야 되고 단어도 넣어야 되고 단어를 찾아서 쓰시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 지문입니다. 안 배운 겁니다. 안 배운 거. 그러니까 결국 뭐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 중간에 변형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경기여고는 어휘를 되게 잘해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외부 지문까지 할 수 있는 기본적 실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단대가 안 배운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 게 단대입니다. 그러니까 단대를 가는 친구들은 결국 수학과학도 잘해야 되지만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요즘 단대부고 굉장히 인기인데 문장 변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 변형도 굉장히 많고 이 문법 문제도 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단대부고입니다. 저희 단대부고 담당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2019년도에는 단어를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냈는데 2020년에는 사지선다형이 없어지고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지문을 주고 이 지문을 요약할 때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바뀌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단대부고가 약간 어떻게 되죠? 수능 고난도와 외고나 이쪽 흐름을 찾아가면서 단순한 어떤 어휘 찾기보다 기본적으로 독해, 깊이 있는 독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고 전사고 쪽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대부고 여기 서답형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영작을 하는데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제 영작을 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주습니다. 17단어 어용 변화 가능 비교급 이용하여 문맥 맞도록 완성. 조건을 까다롭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서술형에서.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독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문법적인 지식과 어휘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조건을 거는 여고가 진선여고. 경기고등학교도 이런 조건을 많이 겁니다. 학교들이. 예. 그래서 단대가 굉장히 까다롭고 중동은 이제 중동 외고라고 하죠. 중동을 가면 영어가 워낙 어렵습니다. 자, 중동이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4개 영어 단어로 완성하시오. 2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자, 그리고 4개의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거의 다 뭐죠? 경기여고와 비슷하게 뭐죠? 어휘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학교다 싶은 학교들에서 일단 변별을 어휘로 두고 있는 건 그만큼 어떻게 되죠? 다 열심히 하니까 변별 둘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를 포함한 4개 영어 단어를 완성하시오. 네, 이런 형태로 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은 아까 여기도 어떻게 되죠? 예. 단대하고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는 부분도 어떻게 되죠? 예. 요약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요약 능력이란 기본적인 독해력이 돼야 되는 거, 독해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강남권도 뭐냐면 외고나 전사고만큼 독해와 이제 어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또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도 영작을 하는데 단어를 갖다 반드시 포함하여 고쳐 써라. 그리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원장 완성을 있고 기본적 독해력이 되면서 어휘까지 되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상위권들 뭐가 중요하다? 예. 상위권 독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자, 진선여 나왔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학교. 예. 진선을 가는 친구들은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 여기 서술형을 보시게 되면은 문법적 옳지 않은 세개 고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자, 여기도 조건이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 변형 불가, 단어 추가 가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학교가 진선여고입니다. 6점짜리입니다. 6점.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문법적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거는 강남권 공통적인 게 나와요. 또 숙명도 나오고 이제 휘문도 나오는 부분인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에서 진선이 숙명하고 나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선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진선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 변형가능, 단어 추가, 반복 금지 이렇게 해서 예, 완성해라. 이런 문제. 조건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휘문은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이과 학생들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무난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쉬운 건 아니고, CNN 리스닝이 있죠. 리스닝이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과 학생들 중에 보면은. 예. 근데 힘들어하는 그 학생들 보면 문법적 옳지 않은 거 3개를 찾아 쓰고 고쳐라. 그러니까 문법 잘해야 되는 거죠, 문법을. 그래서 문법은 지금 안 했으면 지금부터 문법 하셔야 됩니다. 예, 문법 안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 어머님들 가끔씩 보면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러시는데 문법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발목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상위권 학생들은 성문 종합 영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말에 들어갑니다.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말부터 차이가 나요. 예. 차이가 납니다. 점점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말하기 쓰기보다는 뭐죠? 문법이라든가 독해, 그다음에 여기 있다시피 어휘가 성실한 친구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 내신은 결국 뭐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성실성. 예.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강남으로 오니까 여기 뭐 영어 실력까지. 예. 성실도 해야 되고 실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확성. 예. 그다음 또 뭘 본다? 순발력. 예. 조건에 맞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외국 살다 왔다고. 나 디베이트 했어. 나 뭐 했어. 뭐 대회 나가서 말하겠어. 이거 갖고는 승부하시려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영작을 하되 아까 이제 진선 단대는 어떻게 되죠? 조건을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한국말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좀 편한 학교가 이제 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포는 서술형 비중이 압도적인 학교. 그 다음에 40%입니다. 서술형 비중이 가장 높다. 6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도 6점짜리 있고, 탭스 고난도 5위까지 출제되는 게 개포고등학교입니다. 예. 여기 어법상 옳은 거 2개 골라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말에 알맞은 말을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
여기 변형 중복 사용 간 5점짜리 이렇게 앞에부터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개포고등학교입니다. 예. 적절한 거 2개를 고른다면 보통 그 문장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과 하나 찾는데 2개씩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교가 개포고입니다. 개포고는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예요. 고난도. 평균이 몇 점이냐면 40점 정도 나와요. 40점대 중후반 나오는 게 개포고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포고가. 예. 그래서 개포고는 여기에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 또 보면은 들어갈 말을 쓰시오. 단어. 거의 단어 문제가 많이 나오고 문법적인 압박도 굉장히 센 곳이 개포입니다. 개포는 보시면 제가 그 양이 많다고 했죠. 20개, 68, 거의 100개 정도의 지문을 다루는 게 이제 개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내신을 하려면은 이제는 강남권은 기본적인 어떤 거 영어 실력과 성실성이 담보돼야 된다. 자, 숙명여고는 전형적인 수능을 모형으로 하면서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탭스 문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숙명뿐만 아니라 강남권 내신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탭스 문법을 하셔야 됩니다. 탭스 문법을. 예. 근데 당장에 탭스 문법 할 수 있는 1학년 친구들 많지는 않고요. 예. 종합영어를 하시고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탭스 문법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탭스 문법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강남권 내신 문법은 거의 다 탭스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고요. 강남에 나오는 일반고 중에서 문법 비중이 가장 큰 학교가 바로 이 숙명여고. 여기 보시면은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학교입니다. 24%로 가장 큰 학교가 숙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명 뭐 다른 것보다 말은 필요 없고 직접 문제를 볼까요? 이거 보시면 어법 상태로 2개 골라 찾아서 바로 고치시오. 그 다음에 틀리면 모두 찾아 쓰고 바르게 고치시오. 찾아서 고쳐라는 문제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색한 단어 중 몇 개인가, 틀린 문장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찾아야 되고 어법 틀린 건 몇 개인가, 틀린 문장 몇 개인가. 이게 숙명입니다. 진선하고 좀 다르죠? 진선은 어떻게 했죠? 조건을 주고서 완성하라 이런 부분인데 숙명 이런 게 또 나오고 물론 이제 숙명도 영작이 나오지만 진선에 비하면 조금 좀 무난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분류할 때 진선을 단대 쪽으로 갖고 숙명을 휘문하고 비슷하게 간 겁니다. 휘문이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대하고 진선이 쌍이면 휘문하고 또 숙명이 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숙명 문제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건 몇 개인가? 밑줄을 쳐준 게 있고 밑줄이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탭스 문법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탭스 문법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색한 걸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권 모든 문법을 하시려면 결국 탭스 문법은 필수다. 언제 들어가라? 2학년 때 들어가라. 2학년 때 무조건 들어가라. 탭스 문법 아예 밑줄도 없습니다. 아예 밑줄도 없습니다. 밑줄도 없습니다. 근데 숙명은 밑줄은 있죠. 여기도 밑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탭스 문법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문법을 대비하려면 중2부터는 탭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문법 점수가 84점이 나오면 일단은 극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상위권. 탭스 문법 나중에 100점 만점 84점이 나오면 극상위권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 오를 고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숙명이 워낙 문법이 세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경기여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절충이 된 케이스지만 여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법에 맞게 한 단어로 쓰시오. 어법상 틀린 걸 3개 찾아서 고쳐 쓰시오. 요거는 휘문 숙명과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 있어서 단대 진선 같은 형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경기고등학교도 약간 좀 혼재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변형을 가하십니다. 변형 문제, 안 배운 부분들이 출제가 된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경기고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고도 분류가 된다면 단대, 중동, 경기가 이쪽 라인이 좀 어려운 라인이 될 것 같고, 좀 쉬운 라인은 휘문, 영동 이쪽 라인으로 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은 그 중상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쉽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약간 단대라든가 중동보다는 조금 그 밑에 레벨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뭐 비연계 문제까지 나오는 게 경기고등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나왔죠. 예. 그래서 대략 정리를 하면은 서술형 같은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개포고등학교. 가장세가 6점짜리까지 나왔던 거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강남권 내신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고 특목 전사고와 비슷해지고 있다. 서술형 문법은 외고 난이도를 초월한 상태다. 예. 그래서 반드시 2학년 때부터 탭스 문법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휘는 자, 수능 이상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기여고, 개포고, 중동, 중대부고 등 문과 친화적인 학교, 특히 경기여고 문과 친화적이죠. 여기 예, 문과 친화적입니다. 경기여고는 네. 독해내면 수능을 벗어난 유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능을 저희가 고교 내신하게 되면 수능은 커버가 되는데, 자, 강남권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능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능 이상 플러스 알파를 준비. 이 플러스 알파를 뭘로 할 거냐,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관건이. 예. 그 다음 비연계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 양의 증가입니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질문이 아까 나왔지만 이제 말하기라든가 뭐 쓰기라든가 뭐 디베이트라든가 뭐 이런 쪽 흐름은 이제 거의 끝난 거고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는 성실해야 됩니다. 많은 양이 주어진 거를 다 소화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온 아이들은 뭐냐? 그 많은 양을 다 소화하는 게 1등급이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 애들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가다가 자빠지면 그게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이런 친구들 있죠. 답답한 친구들 있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예, 점수가 안 나와. 이게 보면. 그래서 일단 성실해야 되고 또 뭐죠. 많은 양의 겁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 되게 잘해야 됩니다. 암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이 주어져도 그거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어야 되고, 탭스 문법도 무난하게 풀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말 정도부터는 성문종합영어 같은 문법을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독해도 꼼꼼하게 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결론 내립니다. 수능 이상 출제됩니다. 플러스 알파 고민하셔야겠죠? 예. 중학교 때 완성된 친구들, 완성이라는 건 당연히 수능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수능 이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 유리합니다. 문법에서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입시학원들 가면은 문법 해야 이러는데 흐름은 추론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특목 자사고 갈 애들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흐름은 추론 어휘로 바뀝니다. 상위권을 노리신다면 1학년 때 어휘 열심히 해놓으세요. 어휘 엄청나게 해놓으세요. 어디까지? 일단 탭서기까지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많은 양을 정확하게 소화하는 친구들이 일단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릴 적에 독해력이 탄탄한 친구들, 지금 독해가 센 친구들이 일단 상위권,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잘 읽어요. 잘 읽고 글을 잘 봅니다. 글을 잘 봅니다. 예. 답을 잘 맞춘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잘 봐요. 1학년 애들이 똘똘한 애들입니다. 논리가 있으면 논리가 있는 애들입니다. 예. 논리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문종합영어 볼 때 장문 독해를 갖다가 크리틱을 해봐라면 잘합니다. 자기 논리로서. 예. 요 정도 실력. 예. 서술형이라는 부분, 요거는 나중에 중2 말해서 중3 정도에 하시면 됩니다. 서술형 영작이 결국 이제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학년마다 언제 무엇을 들어갈 것인지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예. 지금까지 이제 혹시 미교과사 했다고 하셨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인데 계속 이제 문법을 하는 교포한테나 원어민한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 그거는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중3 정도 때 많이 푸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작 서술형이 나중에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고등학교 가서 한다고 이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수능 이상으로 완성된 실력에서 등급이 나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영어 실력 50% 이상이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 중2, 중3이 있잖아요 이러시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내신 들어갑니다. 3월 공부하고 4월 내신, 5월 공부하고 6월 내신, 7월 공부하고 또 내신, 뭐 9월에 잠깐, 그러니까 1년에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중3이 되면 어떻게 되죠? 4월, 6월, 9월, 10월 다 내신입니다. 예, 별로 시간 없습니다. 1학년이 끝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들은 독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문법 어휘를 탄탄하게 하십시오. 문법 탄탄하게 합니다. 문법 종합영어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정말 이상한 거 많이 하시는데 상위권이라고 하면 최소한 강남권에서 일단은 탑을 하겠다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성문종합은 하십시오. 예의입니다. 예의입니다. 상위권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깊이 그 예의입니다. 그걸 보세요. 예,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문법책은 최소 2번, 3번
하십시오. 두 번, 세 번 같은 걸 들으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쓸데없는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 중학교 3학년 했는데 이 어머니 제가 중1부터 알아. 그럼 한 뭐 6개월 다니다가 방학 때 사라져. 그러다 다시 나타나. 겨울방학 때 사라져. 따가 쭉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여름에 나타나.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교육은요, 어머님들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끈기, 깊이, 반복을 통해서 심화된 인식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이렇게 뭐죠?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아이가 하고 맞는 정보가 나은 것이지 계속 막 그렇게 하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중학교 1학년 때 시기에 토플 리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학 실력의 토대 이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는 토플 리딩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수 위주는 의미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저는 토플의 IB 잉글리시, 문학, 철학, 인문학 전반. 그래서 극상이들은 IB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에 문법을 같이 해라. 2학년부터 순 1등급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순 1등급이 나와. 그럼 그때부터는 탭스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토플이 아닌 이유는요. 탭스는 뭐냐면 말을 다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가 말을 만들어서 논리 구조를 잡아가야 되는 게 탭스입니다. 토플은 다 말을 해줘. 예. 그렇기 때문에 중2부터는 뭐냐 말하여지지 않은 걸 스스로가 논리를 갖다 만드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토플이나 이런 건 말을 다 해주는 건데 말하여지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의 논리로서 스스로 크리티컬한 생각으로부터 여기서 끌고 나가는 힘 이게 독해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 차이가 나. 2학년부터 차이가 납니다. 2학년부터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즉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논리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플 리딩은 뭐 어떤 고유명사가 나오면 뒤에서 바로 설명을 다 해주는데 탭스는 본인 스스로가 다 논리를 짜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큐러시가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단 1단계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일단 중2부터 걸러져요. 예, 중2부터 걸러집니다. 예, 중2부터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학년들은 일단 3학년, 2학년 때 되면 내신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기 선택에 따라 영어 학습 전략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반드시 토플 리딩 1학년 때 꼼꼼하게 하시거나 종합영어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논리적인 독해를 준비해서 감에서부터는 중2부터는 논리사고력으로 간다. 중1까지는 영어적 감 높게 기르는 게 좋습니다만 2학년 때부터는 탭스 등을 통해서 고난도 쪽 논리력을 키워라. 논리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기 쓰기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말과 어떤 걸 어떤 논리로서 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논리를 이제 논리. 예. 그래서 저는 성문 종합영어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이전까지 문법에 집중하시고요. 여름방학도 문법에 집중. 겨울방학 이후부터 이제 본인에 맞게끔 전까지 2학기 때부터 이제 입시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반드시 뭔가 하나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방학까지 일단 한 텀이고요. 그 여름방학, 그 다음에 2학기. 그렇게 해서 뭘 할지 시기별로 전략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기존 관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또 하셔요. 입시가 뭐죠? 제가 이 어학에 뭘 붙여라? 입시를 붙여라. 로드맵.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인지. 정해야죠. 지금부터는. 예, 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정할수록 아이가 집중하고 또 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애티튜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아이의 태도를 좋게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은 어머님들이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능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수능 만만치 않고 강남 내신 영어가 더 어렵습니다. 네. 자, 최대한 2회는 꾸준히 하시고요. 문법어휘 꾸준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딩 강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상위권 유지합니다. 예. 예. 리딩도 안 되면서 아무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문법 초5부터 하셨어야 돼요. 근데 안 한 거 자랑 아닙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휘. 자, 어휘는 지금 초6부터 중1까지가 아무것도 없게 이때 완성이 됩니다. 어휘 실력은 중학교 1학년 때 50%, 60% 이상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중2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오시죠. 좀 멀쩡하던 애가 화내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오셔서 갑자기 이제 황소 다니던 애들 기력이 이제 쇠해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2학년 때부터 애들이 또 힘이 없어지시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농담이고 중2병이 오잖아요. 그걸 대비하셔서 가능하면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어휘 양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 어휘 철저하게 하시고 독해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종합영어 하시고요. 중2부터 오시면 극상위권이다. 반드시 탭스
텍스 어휘 해놓으셔야만 변별력이 내는 어휘에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 제자 중에 서울대학 경영학과를 들어간 친구입니다. 내신이 어마어마했죠, 이 친구가. 예.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 수업과 탭스 중심 KNS 수강했습니다. 네. 이 친구 보면 뭐 저한테 수업을 들었고요. 탭스는 이게 뭐냐면은 탭스를 해놓게 되면은 수능과 유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연습이 탭스고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게 된다. 예. 중동에서 전교 1등 했던 친구. 이 친구가 2018년에 영어 1등 했는데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네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 친구 역시 탭스를 들었고요.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등 그 어려운 데서 1등 했던 거는 가장 큰 도움 받은 탭스 강좌를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단어 공부했던 것과 문법입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냥 뭐 다른 것보다 실제 서울대 들어갔던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수능 이상을 학습하시되 이 플러스 알파 탭스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 얘기했죠? 문법. 그리고 이 친구도 어떤 얘기를 했죠? 어휘가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상위권들은 뭐다? 문법 어휘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어떤 어머님이 말하기 쓰기 얘기하셨는데 말하기 쓰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는 곧 지향하시고 어떻게 문법 어휘 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셔라. 이제는 그럴 시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다. 예. 2학년부터는 내신도 해야 되고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올해 2021학년도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분석해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그럼 저희 KNS학원 1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 이순 팀장님이 오셔갖고 이제 자세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모시고, 저희가 그럼 진행을 좀 하고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그 문법 상위반 특목 자사고반 쪽 이제 문법 쪽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 전체 성향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